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왜 일본 국대는 주유소에서 은밀하게 일을 하는가라는 어시복들이 일어났다.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거 2월 27일에 팸코에 올라왔던 글인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제목이 이거였어요. 육상 국가대표가 주유소 일을 하는 이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일본의 일이라는 거는 최근 내 유튜브에선 약간 이제 그 뷰지 파워 이를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국대가 뭐 은밀하게 이게 뭐 이게 야동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 일본 국대가 야동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일본 육상 국가대표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야, 씨 몸이 육상 선수들은 몸이 진짜 이쁘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 여자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운동하면 근육 생긴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운동해도 근육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자는 몸 근육이 많이 잘 안 생겨,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느낀 건 참 진짜 육상 선수들 몸이 진짜 이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이 사진은 약간 좀 카노 유라 닮지 않았냐? 유라 중에 최고의 유라. 카노 유라 약간 좀 닮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선수가 우스이 아야네라고 홋카이도 출생이라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일본 육상 선수권 대회 200m하고 100m 1위라고 해. 이 육상 보니까 갑자기 그 육상 카리나 김민지가 생각나는데 근데 또 육상 카리나니까 또 요새 또 카리나 그러고는 좀 시끄럽다 그지 카리나. 그래서 카리나 열애설은 난 근데 개인적으로 카리나를 막 진짜 이쁘다 이쁘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되거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나는 카리나 성형전의 사진을 봐서 그런지 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뭐 여튼간에 뭐 카리나라면 사람들이 이번 이게 뭔가 열애설이 좀 이렇게 크게 되는 이유는 뭔가 조금 안 맞다는 느낌을 좀 가진 것 같아. 뭐 카리나라면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차은우라던가 이런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튼 뭐 이 이야기는 뭐 지가 좋다는 뭐 어쩔 거야 그지? 일단은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패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이 우스이 아야네 홋카이도 출생의 키가 170이고 그리고 리츠메이칸 대학을 졸업했거든. 그러니까 리츠메이칸 대학은 내 유튜브 많이 본 사람 몇 번 들어봤을 거야. 그 격투기 선수 중에 권 아소리라는 사람이 리츠메이칸 대학을 나왔거든.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이라고 해갖고 리츠메이칸 대학이 있고 그리고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이 있는데 리츠메이칸은 교토에 있어. 교토 관서 쪽에 있고 그리고 그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은 백부 쪽에 있지. 백부는 이제 후쿠오카 좀 여행 가다 보면 한 번씩 여행 가잖아. 그죠? 온천 여행 가는 데인데 둘 다 좋은 대학이야. 둘 다 좋은 대학인데 조금 더 인정해주는 거는 리츠메이칸 대학을 조금 더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그 일본의 마치라고 들어봤죠. 마치. 그래서 일본 사립대학 중에 5개. 그래서 뭐 이제 메이지, 아오야마, 뭐 주오, 막 이게 호세이 이래갖고 호세이 대학의 최고의 아웃풋은 이제 시미켄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동의 대표는 5개 사립학교가 있다면 리츠메이칸 같은 경우 관서를 대표는 한 4개 정도 대학이라고 하더라고. 나머지 4개는 다 모르는데 여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개쩌는 육상 선수가 이 리치메이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오사카 소재에 있는 정유업체 극동유업에 그냥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육상 실업팀 소속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팀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일을 해. 그래서 맨날 막 여자 맨날 세차하고 막 코팅 유리 작업하고 그래서 이게 일본과 한국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한국 실업팀 선수들은 그냥 운동만 막 하잖아. 죽어라 하잖아.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극동유업 산하주유소에서 뭐 주유, 세차, 유리막 코팅 오만 잡일을 다 하는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실업팀 소속이라고 해도 회사 지원금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소속이 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보통 실업팀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이제 연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이제 급이 조금 낮을 때는 3천에서 한 5천 정도 되고 그러다가 뭐 금메달 따고 나면 이제 몇 억도 주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일본 내에서는 뭐 이제 뭐 국대 이렇게 된다고 해도 한국으로 따지면 한 국대 되고 1위 정도 되면 그래도 한 연봉 한 1억 돈 정도는 받거든. 근데 실제로 육상 지원금이 나오는 게 265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연간 3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육상 선수가 보통 1년 동안 평균 필요한 원정 훈련비 이런 거 다 하면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깨진다고 하는데 이게 턱없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실업팀 소속이면 지원금 아까 말한 것처럼 한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일을 해라 이렇게 일을 시켜 먹는 거야. 시켜 먹는 거야. 그래서 정규 사원으로 이제 현장 일을 하면서 거기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랑 같이 해갖고 육상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인 거지. 그래서 뭐 이제 와서는 뭐 더러운 차만 보면 되게 뭐 세차하고 싶다, 세차병에 걸렸다 모르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좀 많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확실히 반응 같은 거 보더라도 뭐 한국 실업팀이랑 너무 다르다 분위기가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한국이 좀 특이하다는 얘기도 있었어. 비인기 종목 지원 부족하다는 소리 매번 들리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비인기 종목 지원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인기 종목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왜 인기가 안 되면 돈이 안 되니까 굳이 세금을 떼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거지. 돈이 되는 데는 당연히 이제 돈이 몰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생활체육 위주로 한번 노선을 틀었잖아. 물론 이제 그때 88 올림픽에서 우리나라한테 발리고 난 다음에 엘리트 체육으로도 돈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기반 자체가 이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이 차이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와서 보면 근데 사실 일본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지금이 뭐 진짜 뭐 옛날처럼 쌍팔년도 뭐 이제 뭐 냉전 체제 뭐 이런 때도 아니고, 그지? 뭔가 올림픽이라는 게 뭐 올림픽 금메달 몇 개 더 땄다는 게 그 나라의 뭐 엄청난 그 위상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뭐 중국이 뭐 존나 금메달 많이 딴다 해서 우와 중국 개쩐다 선진국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병신들은 없잖아, 맞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좀 약간 좀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 한국이랑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팀에 들어간 경우인데, 근데 오히려 이제 소방관이나 경찰 이런 쪽으로 취업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일단 운동선수니까 경찰관, 소방관 해놓고 일을 시키는 건 아니고 다만 얘들이 훈련하고 나중에 은퇴했을 때 있잖아. 나중에 이제 경찰 시키고 소방관 시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돌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좀 이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약간 엘리트 체육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잖아요. 엘리트 체육 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편제가 돼 있고 근데 생활체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좀 그래 여러분들이 당장 뭐 이제 해외 같은 데 가다 보면 공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지어져 있고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좀 재밌어. 그래서 특히나 뭐 이제 방콕 내가 이번 달에 내가 아마 다음 달쯤 되면 방콕을 한번 갈 것 같거든. 야 아빠 말하는데 어디서 하품을 하고 오라네 뒤질라고. 그래서 방콕으로 가게 되면 방콕은 공원들마다 사람들이 저녁 시간 되면 전부 다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해 다들 운동한단 말이야. 운동도 엄청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방콕 공원 중에서 좀 큰 공원 룸피니 공원이라고 있거든. 도마뱀도 존나 커 거기 이만한 도마뱀 막 기어다니고 그런 데인데 거기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다 달리기를 합니다. 운동하는 분위기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운동이란 게 뭐 우리가 거창하게 헬스장을 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들 동네 나서 달리기 하면 되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이미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굳이 뭐 이게 생활체육에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뭐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사람들이 지 알아서 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늙으면 아프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야. 실제로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 볼 때마다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육상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일본 같은 데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상화의 라이벌이었던 고다이라 마오 같은 경우 얘도 그냥 병원 직원이야. 병원 직원이고 그리고 호지사와 그 얘 컬링했던 애 얘도 그냥 보험 설계사야. 애초에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지원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얘네들 뭐 평소에는 막 보험 설계사 일하고 병원 직원 일하다가 그래 나가고 금메달 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씨발 엘리트 체육 jut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이거는 동계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 동계 종목은 좀 이렇게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것도 많더라고. 스키나 이런 건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둘 다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대한민국은 너무 엘리트 체육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엘리트 체육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군대 면제해주고 이런 것도 뭐 얘가 뭐 국가의 무한 발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냥 개인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그거 운동한 건데 맞잖아. 그러다가 뭐 다치면 또 이제 폐기 처분 당하면 뭐 이제 나가리 된 것도 뭐 지가 선택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이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간의 그런 것들 의식이 많이 변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엘리트 체육의 기반은 쌍팔년도 기반으로 돼 있는 건데 지금 이제 2024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맞게 조금씩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뭐 같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육상 선수 봤는데 일본 육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실업팀 가서 뭐 이게 연봉 몇천씩 받고 그것도 따지면 다 연봉 야 그것도 육상 뭔 돈이 돼 그것도 다 결국엔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뺑에 좀 치면서
지원금 뭐 한 300만 원 주면서 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는 뭐 오늘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에는요 오늘 저녁 이야기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복돌아, 야 복돌아, 이 새끼 일부러 안 돌아보네. 야 이복돌, 야, 야, 이 새끼 고양이는 자기 부르는 거 알거든. 근데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뭐 귀엽지만 않았으면 얘는 진작에 죽었는데 그래도 귀여우니까 그지?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차, 차, 초.